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 강의 5주 상담학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오늘 사례가 하나 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사례 30 오늘 9분이 될 겁니다. 9분이죠. 39분. 우리 이게 잘 못 나왔다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이거 아닌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번 이거 공유 중지하고 다시 이거 빼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요건가 문제 형이 아니고, 하면, 갑자기, 예, 화면이 안 나와 있네. 다시, 최소가 안 된다 있고, 화면 공유, 화면 공유에 들어가서, 문제형, 이걸 봐야 되나? 여기서 봐야 되겠네. 39번. 네, 39. 또 우리, 전혀 다른 게 나왔네. 왜 39번 나왔을까? 취소하고, 다시 화면 중지, 화면 공유.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네. 5주 상담 사례, 5주 상담 사례 뭐, 상담 사례 일지, 38분인가? 38분도 아니고, 무엇이 사라져버렸네. 오늘 아침에 해난 게. 다시 화면 중지, 화면 공유, 39번. 오늘 39번 만들었는데, 이미 마지막 문제 열려있어요. 마지막 돌릴까요? 문제가, 오늘 아침 문제가 희한하게 안 들어가 있네요.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열심히 했는데 스님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아침 조금 전에 만들어 놔놓고, 여기가 39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39번. 그러면은, 오늘 스님과 천천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용이 뭔가 하면 사례 39번. 자, 사례 39번이면 같이 오늘 사례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례는, 22년, 수능 끝나면 나는 예, 그런 적은 없었는데 22년, 11월 애들이 좀 20일 날입니다. 예, 22일 날. 서울에나 그렇겠지. 그러면, 혹시, 저기에, 애들이 뭐 알바하러 다니고 공부로 다니기 바빠 진짜.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음소거. 강의 들으신 분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소리 다 들립니다. 22년 11월 20일 그날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자, 오늘 천천히 처음에부터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오후 4시, 오후 4시 22분입니다. 오후 4시 꽂혀서 22분. 천천히 갔습니다. 22분. 22분. 그리고, 그때 전화 오신 분이, 경자세. 여자가 63세죠. 63세. 경자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오늘 하나하나 같이 이제 이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연습해 봅니다. 자, 이 제목 뭐냐면은,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힘들어요. 특히 딸. 딸이요. 자, 딸이 많이 힘든데요. 딸이 지금 올해가 신해생, 개해생이고, 나이가 개해생이고, 나이가
올해가 40세예요. 우리나라 말에 40세입니다. 자, 개해 이렇게 이제 까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연과 월은 같겠죠. 연은 같고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놔야 되죠. 지워놓고 밑에도 지우고. 자, 그리고 오늘은 그날이 날짜가 기묘요. 기묘. 자, 기묘. 기묘. 한문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기묘. 천천히 하면서 이제 이게 뭔지 여러분들도 문제 항상 먼저 풀어보세요. 기묘. 시간이 4시 22분이라서 그때가 임신이 임신. 임은 갖고 신. 임신시. 열심히 해놨는데 저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무신, 무신분이에요. 자, 무신분 이렇게 됐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풀어볼 테니까. 자, 무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채워보세요. 얘도 이걸 이제 찍지 않아야 되죠. 밑에 뒀줘야 돼. 자, 그러면 10성부터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10성을 먼저 붙입니다. 그게 기토를 중심 맨 올해가 오늘이 기묘죠, 기묘. 자, 기묘일이고, 기묘의 자, 묘는 뭡니까? 평관이죠, 평관. 평관. 이제 월간의 요거는 식신이죠, 식신.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임, 정제. 자, 해는 또 정제. 정제가 맞네요. 또 밑에 임은 그러니까 정관이 되겠네요. 정관. 그다음에 요 임은 정제, 신은 상관, 또 신도 상관. 그다음에 위에 무토는 급제가 되네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 공부가 우리가 뭐냐면 밑에 요것도 하나 먼저 만들어 봅시다. 기상술도 오늘이 묘일이에요. 묘부터 자 만드는 묘 지우고 묘, 인, 이제 잡니다. 오, 미, 인, 유, 자, 술, 해가, 해가 해결되네요. 해, 자, 수, 여기까지 해놔놓고, 자, 한문을, 이거, 자, 축인. 글자가 너무 작아져 버렸네요. 이게 16을 해야 되는데. 자, 축인. 자, 그럼 묘하고, 요거는 한문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요는 한문으로. 그래도 한문 하나 폼이 나잖아요. 요거는 좌우도 오하고 잘 이렇게 한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대로 기장술 12개 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놈을 먼저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키겠습니다. 여기다가 메뉴에 요 오면 인이 병이 들었네요. 병. 그다음에 해는 해결. 사살 대신 해결. 해가 해결입니다. 이달에 뭐가 해결되겠네요. 그다음에 병은 돈이고 이제 그다음에 신은 공방이 되겠죠. 공방. 신이 공방입니다. 공방. 신은 공방.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공방.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의 사주가 필요해요. 딸의 사주가.
딸의 사주가 필요한데 딸이 40세예요. 40세. 그다음 요놈을 싹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싹 빼버리고 자 불러드릴게요. 음, 딸은 개해생, 개해. 그 다음에 기묘, 을묘. 일주는 무술이에요, 무술. 그 다음에 신묘. 신묘.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밑에 뭘 쓰느냐? 위에 날짜 날짜 꽂혀야죠. 날짜는 83년생. 83년생. 잠깐 봐드릴게요. 83년, 83년 1월 27일. 23년 1월 1일 생. 시간이 아까 이게 유시라고 그랬죠? 유시.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문으로 좀 할까요? 그래도 기분 좋게 폼나게 무술 을묘. 어떤 분 요즘 한문을 잘 안 써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한글로 쓰는 분이 있는데 또 장담할 때 또 한문으로 좀 써놓으면 폼이 나잖아요. 한문으로 쓰세요. 가급적이면은. 자, 16. 스님 그래도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겨서 빨리빨리 하네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문제는 뭐냐면 뭘 붙이랬냐면 대운을 붙이겠죠. 대운은 8대운. 자, 8. 오늘 하나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다 하니 재밌네요. 28, 38, 자, 48. 우리가 이제 푼생하고 천천히 봅니다. 영어는 싹 지어버려야 되겠지? 싹 지어야 되지. 자, 8대운이가 병진이요, 병진. 자, 병진. 8대운은 병진. 18은 병사, 정사. 그 다음에 28은 무오, 무오. 38은 경신. 그 다음에 48은 신율이 나가죠. 좋습니다. 자, 이 따님의 사주를 볼 때 보세요. 개해, 을묘, 무술, 신유가 진짜 이 순서 써놨어. 자, 개해, 을묘, 무술, 신유인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신강이냐 신약이냐 판단해 보세요. 이 무술은 나를 도와주는 게 나하고 여기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거는 재성이고 을묘는 관성이고 신유는 뭐예요? 상관이죠. 식재간이 발달하는 전부 발달하고 무슨 자기 비견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로 신약이다 이 말. 자, 신약이요. 그러면 이거는 신약인데 인성을 뭘 이용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는 인성은 술도 속에 화 정화를 써야 돼요. 그래서 신약 용인격이 된다. 그런 건 기초 여러분 아시죠? 자, 뭐가 그러면 길신이냐 하면은 역시 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약한 토가 필요한 겁니다. 토. 이 두 개가 길신이다. 길신만 알면 뭐 길신을 알 수 있으니까. 화토가 이 사람한테는 필요한 용신입니다. 용신격 시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0세잖아요. 40세니까 지금 이 대운이 조금 잘못 적혀있으면 내가 보겠습니다. 대운이 뭐가 잘못됐네요. 무김인데
어떻게 돼 있나? 병진, 병사, 기미, 여기가 기미가 되는데, 기미. 그 다음에, 경신신을 하네요. 하나 정말 빠져버렸네요. 경신. 여러분 보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나의 기미다, 기미. 기토에 와 있습니다. 뭐냐. 38세부터, 살다 보면, 42세가 되죠. 그러니까 40세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 기미 요 기토운에 와 있습니다. 와 있다. 기토운에 와 있는데 어찌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런 문제들은 싹 지워버려야죠. 이건 이 사람 관계없잖아요. 싹 과감하게 지워버려요. 자, 그러면 자 남편과 사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강세로 수밖에 없다. 자, 남편은 43세, 남자는 43세. 43세고 몇 년생이냐면 남자는 경신생이니까 80년생. 저저 보고 1980년생인데 80 경신생 80년생이죠. 80년. 자, 남자는 80년생이니까 80년 3월 10일생이네요. 3월 11생. 80년 3월 11생. 밑에 11이 돼요. 11생. 밑에 요거 싹 지워버려요. 가감하게 지워. 실. 시는 진시. 자, 그러면, 자, 경신. 자, 경신년을 태어났어요. 경신년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진일에, 경진월에 태어나고, 태어난 날은 정묘예요, 정묘. 정묘입니다. 약간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갑진. 이렇게 자,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문으로 일단은 이거 갖다가 정묘는 한문으로 씁시다. 정묘 한문으로 쓰고, 그리고 경진을, 경진 태어났습니다. 경진을, 선생님이 글 쓰는 게 빠릅니까? 여러분 글 쓰는 게 빠릅니까? 내가 치는 게 빠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이 다행.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이 거의 됐네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보면, 이분도 보면요, 정묘가 자기를 도와주는 이고 나머지가 경진, 갑진에서 약합니다. 이거 신약이다, 신약. 이거 신약에 인석을 용해야 되는데, 인석이 마치 묘가 있네요. 용인격. 용인격. 신약 용인격에서 이 사람 목화가 좋겠다. 목화가 길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풀겠죠. 혹시 스님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못했다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채우고 난 다음에 밑에 이것도 싹 지워버려야 되죠. 과감하게 지워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장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해죠, 해. 해가 해결돼, 해결. 어쨌든 해결됐다. 해에서 해결됐다. 묘는 본이 되죠. 본이 되고, 술은 원진이 원진. 원진이 원진. 원진. 유는 충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 요 정도를 가지고 일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위에서 보면 안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다 돼 있는데 여기 12운송이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니까 12운송 보겠습니다. 자, 기토 중심으로 묘를 찾아보면 묘는 병이 된다, 병. 그래서 요 위에
앞에 우리가 12월적으로 그래서 하는데 앞에 거는 기토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거는 아래 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기묘는 병이요, 병. 기묘가 병 맞나요? 기묘가 병이요? 네. 예, 그럼 또 병 됐고. 그 다음에 기에서 해를 보면 이거는 해는 정제라 그랬죠? 정제는 옛날 무조건 태지라 태지. 예, 정제하고 정관은 무조건 태예요, 태지. 기에서 인을 본다, 인. 기에서 인을 보면은 인은 사예요, 사. 기나 정이나 같이 갑니다. 예, 정도 인의 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은 뭘까? 신은 뭐 욕이 돼서 욕. 욕이 됩니다. 욕. 여기도 욕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 거는 이렇게 해서 12음소는 완성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자 이제는 아래 위로 보면서까 뭐 일주는 똑같아요. 일주는 똑같이 병병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아래 신해니까 요거 신해는 신금이 해는 연인가요? 네. 신금은 해연이 돼요. 임은 병의 병이지요. 임은 인의 병이 되죠. 찾아보세요. 네. 병 맞죠? 확인했습니다. 임의 신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생이죠, 생. 그렇죠? 임신은 생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신은 뭘까 찾아보세요. 병이지요. 예, 병신도 병이고 무신도 병입니다. 자, 병신도 병이고 병신은 병이고 무신은 병신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자, 이민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옛날 걸 꽂힙니다. 정제와 정관입니다. 정제와 정관. 정제와 정관. 자, 이렇게 표를 만들면서 스님이 이제 공부할 자료를 만드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날 상담을 한 사람은 원래 엄마가, 경자생 엄마가 23살 되는 엄마가 상담을 했거든요. 그럼 먼저, 그래서 엄마를 한번 보고, 기토를 엄마로 보고 살펴보겠다. 자, 엄마로 봤을 때 월간에 뭐가 있어요? 월간에 식신이죠. 그럼 무슨 문제? 자식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건 무슨 그 정관에 있는데 이제 멀리 있지만 정계 정관에 있지만 요건 또 놔두더라고. 자, 물지가 제일 가까운 것이니까 물지의 신에는 식신 정제로 고치면 되고 고칩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 무슨 문제? 자, 딸 문제지요. 딸 문제. 그 다음에 딸이 노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한테는 이 어린한테는 뭐가 되느냐고 딸이 놓은 사람이 손자잖아. 그 어렵게 생각해보고 그게 신금은 손자란 말이야. 딸과 손자 문제예요. 손자 문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딸과 우리 집안의 가족이 힘들어요 했으니까 자, 딸과 손자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할머니 입장에서 그러면 정제가 손자가 되는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지. 정제가 그 사이는 뭐예요? 딸이 식신 할머니 입장에서 사이가 뭐 돼요? 사이는 식상하는 사람 인성이 돼야 되잖아요. 어? 그 사이를 살피려면 뭘로 살핀다? 인성을 보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확 신기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 여기 끝에 정제가 되고 요것도 자 임신 앞에 이제 요 문제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뭐냐면 위에 있는 이 정제는 손자 문제로 그랬죠. 예, 손자 문제를 하나 적어놔. 이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자기한테 정하는 자기 남편인데 사실은 이 정관 속에 이 뭐냐면 이 사위가 등장하지 않기를 사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위 화가 어디 들어있어요? 사위 화가 어디 들어있냐고.
사위, 화가 인목 속에 병화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요. 자, 이 무슨 소리냐? 자, 사위화가 화가 인목 속에 인목이 연이지요. 인목 속에 병화로 들어가 있더라. 자, 인목 속에 병화. 즉 항상 너 얘기했지만은 연은 대문 밖이죠. 옛날 공부했잖아요. 연은 대문 밖이라고 항상 공부했죠. 자,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멀리 간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 사가 떡 들어있지. 아니 우리가 보면 12운성에 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오주잖아요. 오주는 점이잖아요. 그 점으로 쳤을 때 사이가 지금 죽었다 살았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딱 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문제로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기 가족이 지금 이거는 연애는 최소한 또 몇 달 전 일이죠. 몇 달 전에 사이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사이가 돌아갔는데 이미 손자잖아. 손자도 큰 충격을 받아 있다. 그 이유를 얘기한다. 그리고 또 직신 이 신금의 직신은 보면 이제 이 자기 딸이 욕지 있는데 딸은 지금 현재 뭔가 우리 새로운 돌파력을 찾으려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네. 남편 돌아가시고 지금 남편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주를 보면 알겠지만 사주를 딱 보자마자 알겠지만 돈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항상 그게 생각이 많아가 항상 살아있을 당시에 맨날 돈 하고 장사를 하신 분인데 계속 돈에 대한 생각만 말만 하고 돈 얘기만 안 돼요. 사람을 봐도 돈이 나고 그렇게 할 사이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돈 하는 사람은 돈 벌려 노력하겠나? 노력하지요. 그러다가 무슨 요새 말하는 그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 있지. 그게 뭐예요? 코인. 네. 또 뭐 다단계 코인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다 상품도 먹고 다 날렸어. 그러다가 장인 돈까지 집어넣고 자기는 부인도 갖고 있던 부모돈 돈까지 전부 다 해가 가족 한도 풀조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해가 다 날려버렸어. 그렇게 주도 한 개도 안 남놓고 돌아가셨는데 차에다가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한데 고인한테 어쨌든 고인이 왕생명을 위해 우리는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생명을 이제 빌어주면 정말로 참 고인이 안 됐습니다. 극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차 안에서 들판에다가 차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마지막 그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갖고 가보니 그때 아들도 같이 간 거예요. 아들 안 데리고 가요. 그때. 아들이 10살짜리 아들이 그걸 봐버렸어 아빠가 아빠 이렇게 차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모습도 얼마나 충격이겠어. 그 지금 아빠도 충격, 딸도 충격, 다 전부 다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힘들어야 할 말 알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손자 딸이 계속 등장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사이는 땅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지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 뭐딱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주를 딱 이렇게 보면은 진짜 소름 돋치듯이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름 돋치듯이. 자,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손자가 현재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자, 현재 정신적으로 굉장하게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예, 힘듭니다. 집안이면 전부 다 이게 오주를 보면은 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오주 화가 없단 말이면 가족 전문가가 치부를 하다 뜻이죠. 힘이 든다. 자, 요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오주를 보는구나. 오주 전체가 침울해.
뭐 뭐 수 이렇게 해가지고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주. 자, 일주를 기묘죠. 일주 기묘. 기묘는 거쳐가면서 합니다. 일주 기묘는 싹 지어버리죠. 싹 지어버리면 일주 기묘는 밑에가 평간이죠. 예, 평간이 돼 있다. 여러분들 평간이면 그날이 기분이 좋아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바늘방석. 평간이는 바늘방석이다. 예, 얘기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바늘방석이다. 정말로 너무 힘든다. 한마디로 너무 힘든다. 예, 그 위에 보면 딱 질문 똑같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힘드냐? 가족이 전부 다 너무 힘듭니다. 그 장모도 차이가 그 집에 가면은 침대에 꼭 있는 것 같고, 장모님하고 들어올 것 같고, 집안이 그런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예, 임신인 시지를 보면은, 자, 임신 시지입니다. 시지 임신을 보게 되면은, 예, 임은 정제요. 정제요, 신은 상관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과거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도 뭔가를 지금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돈이 문제야. 너무 그러니까 지금 키토가 어디 붙일 데가 없지요. 에? 키토가 어디다 붙이겠어? 없었다. 이렇게 해서 키토는 상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의뢰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다. 자, 근데 이 오주는 1.104지요. 그러니까 의뢰인만 볼 거 없다. 이번에는 이 그날 딸 입장에서 봐. 딸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가 남편이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있지요. 보이나요?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 죽어서 어렵게 하고 있어. 또 남편이 기토가 정관이 이 정관이 저쪽에 보면 정관이 정말 포롱했죠. 그렇지 그러나 안 그러나? 남편이 기토가 이쪽이 전에 있으면 대문밖에 있잖아. 남편은 아니면 기토가 그렇게 남편을 보나 장모를 보나 똑같이 남편 사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떴단 말이지. 자, 근데 이 남편하고 이 상관은 내 자식이잖아. 네. 지금은 이제 보면 아까 처음에 해석할 때는 어린 입장에서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제 딸을 갖다가 딸을 물었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딸은 이걸 보면 되는 딸은 현재 내 남편이 나 아들을 어렵게 하지요. 반대로 아빠와 이 남편과 아들은 원진관계 원진살이죠. 그래서 이게 참 숙제. 아들과 아버지는 숙제예요. 이 집에도 그런 거예요. 이 집에도 아들과 아버지는 숙제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 예, 이게 계속해서 상관이 떴지요. 그래서 예, 아빠가 어려운 묘신 원진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면은 공방이니까 역시 그 입장에서 아들도 홀로 방에 있고 나도 또 저 뭐고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봐도 딸이 홀로 있고 그래서 이런 물상이 뜬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신은 정계 상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자, 이번에는 어떤 입장 딸의 입장에서 봅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인 묘목가와 자식인 자식이 아들인 임금이 원진이죠.
이렇게 원진이라는 걸 여기서 알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참 수견의 수견. 신금이 원진이다. 그래서 원진이더라 이렇게 쓸게요. 신금이 원진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저장하는 걸 잊어버려서 지금은 저장할게요. 저장도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주로 보는데 분주는 무신이에요. 무신. 자 분주는 또 제압버리고 무신하면 급제와 상관이더라. 상관. 이렇게 해서 무신과 상관인데 요거는 마지막에 이 우주가 시사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토가 금을 생해주고 있어요. 생해주고 있으면서 토가 금을 생해주고 있고 토생금하고 있으면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힘으로서 편가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남편은 이 남편이 뭡니까? 남편은 이 사람한테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 남편은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신금이 맞다. 그죠? 신금으로 결국 신금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로서 아들에 의지해서 해서 남편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이 사람들이 살 길이 된다. 신금에 의지해서 아들에 의지해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자기가 아들이라야 이 묘를 갖다 팽파해서 나의 어려움, 나의 병, 나의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다. 남편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사주를, 요 표에 보시면서 이제 빨 사주, 빨의 사주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빨 사주의 특징이 뭐예요? 개해, 을묘, 무술, 신, 특징이 뭡니까? 특징. 사주를 딱 보자마자 여덟 보자 특징이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동주가 좋아. 동주 좋은데 전부 다 이것을 그걸 잘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이 전부 다 간여지동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 특이한 사주다. 자, 여러분 간여지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간여지동이 자 연이 간여지동이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이 간여지동이 어떤 삶을 산다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과거에 집착하는 거. 간여지동이 연에 있는 분들은 자기 운명이 잘 안 바뀌어요. 운명이 숙명대로 산다. 숙명대로. 뭐대로 산다? 숙명대로 살기 쉽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뭐가 잘 안 되냐면 개운이 잘 안 돼요. 개운이 힘들더라. 자, 힘이 들더라.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힘이 든다. 특별한 힘이 좀 든다. 또 월이 간여지동이면 직장에 지동이면 한 조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조직이나 그곳에서 직장 좋아요. 직장 가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는 잘 안 된다. 집착형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냐 간여주동이라는 건 집착형 한마디로
어디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집착행위면 이분이 옛날 남편하고 샀을 때에 남편과 사이가 좋았을까 했을까? 남편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집착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행위니까 남편이 같이 처음에는 여자 혼자서 뭘 해? 원래는 여자 명의로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남자가 돈이 욕심이 나니까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다 물리주고 네가 해라 하고 안 나가서 싸우니까. 그래서 혼자 하다가 이 모양이 나. 차라리 여자가 맡기는 성 여자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1위 간여주동이 어떻게 된댔어요? 이 간여주동이 한마디로 자기밖에 몰라.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시가 간여주동입니다. 시가 간여주동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합니다. 예. 여기서는 신금이 자식이죠. 맞잖아요. 신금 자식 맞죠? 자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 항상 걱정 당로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있다 보면은 여다사주에 이와 끝에 보면 여러분들 그 천살이라는 걸 또 잡아요. 천살이 유와 술이 천살이에요. 유술이 천살 뚫을 천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아프게 헤어지는 겁니다. 아프면 보통 이분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뭘 남겨놓고 갔어요. 빚과 가난과 모든 걸 남겨놓고 집에 자기 집 모든 걸 다 그냥 다 결단해놓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차지. 이렇게 아프게 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딸 남편이 뭐 사위. 자, 사위 사주 특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위 사주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제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도 없으면서 걔만 발달만 했다. 간이 지금 직상이 극기 금이 3개, 토가 2개나 되고 묘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 돈에 대한 집착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동과 같이 자기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막 적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표가 완성이 됐네요. 여러분 표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사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 어떤 방법을 해가 했는데 해의 의미를 살펴보죠. 지금부터 해의 의미. 자, 해가 이 사람한테 걸어볼 때에는 우리 오주를 볼 때는 해는 정제였습니다. 정제가 어디 있다? 월지에 정제가 있는데 이것이 인의 한목도 되고 해묘미도 되고 해서 더 힘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으로서 뭐가 되냐면 자기 나름대로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아마 신월이면 금전이 신월이면 음력으로 신월이면 양력으로는 한 8월 정도 될 겁니다. 8월 7, 8월 그때 신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서 유수도 한 장 안 넣어놓고 모든 빚만 잔뜩 지어놓고 이제 갔는데
그럼 1차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그 가족들은 처음에 그것보다 너무 놀랬겠죠. 너무 놀래고 가면 갈수록 그냥 뭡니까? 가면 갈수록 살기도 어려지죠. 그러면 남편이 믿겠지요. 정말로 믿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제 그 어린이 뭐냐면 어린이 엄마한테 엄마가 늘 보면 꿈에 자꾸만 나타나고 이저 돌아가신 분이 꿈에 자꾸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안 나타나기 좋아요. 근데 계속 그냥 맨날 매출로 나타나고 딸한테도 그게 나타나고 아들은 손자나 손자들은 지금 정신적인 그 치유받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집 가족이 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괴롭죠. 예, 괴롭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어디 그 인터넷에 있는데 어느 분에 물으니까 그런 그 차이가 예, 제대로 못 갔다. 제대로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지. 그래 가면 어떻게 제대로 갔겠어. 그래서 구청을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잘 아시는 데 연락해가지고 좀 천도제를 좀 지내줘라. 지금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막 하니까 마치 이 보살님도 불교를 믿는가 봐요. 그래서 마침 주변에 인천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분이 아직까지. 자기도 잘 모르고. 그럼 그분이 어쨌든 정의선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락을 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1월 3일 날 전도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가면서 그 보살님이 엄청 걱정을 하는 거라. 제가 결정을 해놨고요. 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딸은 자기는 딸이 제일 무섭대. 사주 보십시오. 왜 딸이 무섭는가 봐요. 딸이 무술이지요. 네. 근데 엄마는 뭐냐면 이거 불러드릴게요. 엄마는 경자, 갑신, 엄마는 경자, 갑신, 신미일주예요. 갑신은 신미일주의 경인이 경인. 자, 그런데 어째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무토고 엄마는 신금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딸은 엄마한테 말하자면 엄마같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잔소리를 좀 한단 말이야. 엄마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하고 엄마는 딸이 우리 하면 항상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라. 이렇게. 왜냐면 딸이 자꾸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까꿀로. 항상 어릴 때부터 딸이 엄마한테 막 이렇게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해왔고, 어떨 때는 호통을 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서운, 자기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딸이고, 그래서 딸과 사이가 안 좋으면 누가 그걸 중간에서 해줘요? 남편이. 무술이 자기는 좋잖아요. 무술이 남편하고 자기 사이는 그래도 친구처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딸과의 이렇게 화해를 해가지고 엄마 화해를 시키서 중간에 그렇게 계속 이어왔다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자기는 꼭 그 딸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전통지 지내줘야 되는데 딸이 한 사고 반대한대. 제가 지금 가가지고 딸이 또 벼락을 치면 어떻게 하면 걱정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해야 돼요. 벼락을 치더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가서 나는 딸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와야 되잖아요. 그 시험 지를 때. 그렇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고 하는 거라. 가서가 저녁밥 못 먹대. 딸한테 얘기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 보살님. 이 영감님이 바라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이
사바세계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지금 아미타 부처님을 직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뜻을 얘기 주면서 아미타 부처님 불렀거든요. 또 가면서 계속 부르고 딸 앞에 가서 불렀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어서 잘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갔는데 가가지고 바로 연락 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 어제 저녁에. 가다가 나는 생각에 딸이 좀, 뭐 그걸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전화 왔다 봤더니, 선생님, 신기하게 어제 갔더니 말을 했더니 딸이 한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래서 눈물을 끌썩이면서 하자 하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보세요. 그래, 그분은 뭐냐면 딸에 대한 걱정이 막 있어가지고, 엄마 딸을 나를 뭐라면 어떻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제 모시고, 그 애는 안 적어놨는데, 애는 사주가 축인호가 있어, 축인호. 아들은 밑에 지지가 축인호가 있어, 축인호. 자, 아들은, 축인호가 있는데, 여기는 안 갖고라. 지지가 축인호가 있으면 탕화사 다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애가 딱 커서 나중에 다시 닮으면 아빠로 삼각할 수 있죠. 부전자질을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참 어렵겠다고 내가 걱정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애가 지금 그 상태가 좋다 그러잖아. 그게 참 치료를 하고 고심부를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당연히 한다 그러지.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엄마 다른 건 몰라 그 돈 내가 낼게. 내 아들 대한 돈은 내가 낼게. 그래서 엄마는 내가 다 낼게. 그러지 말고 내가 아들 부처님 내는 거 내가 낼게 그랬다. 아유, 그래서 내가 잘 됐네요. 이제 이 집안에 새로운 뭔가 모든 슬픔을 잊고 새로운 성황이 비칠 겁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 열심히 하고 이제 앞으로 오시면 스님이 두 분한테 이제 천리기도, 천리기도를 꼭 얘기하려고 무와 함께 사는 부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까운 얘기고 힘이 드는 얘기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잘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풀어봤는데 정말로 이 오주하고 이 사주 연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사주와 같이 함께 풀어보면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좌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그릇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업식이라고. 그것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오주를 통해서 항상 그 내담자의 상담받아 온 사람들에 대한 뭘 잘 파악하면 그 특성이죠. 그리고 그런 업식. 아까 우리 딸 같은 간내시동 같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 업식이에요, 업식. 또 딸의 남편 사이가 돈에 대한 너무 탐을 많이 하는 그것도 하나의 업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큰그 정말 비극적인 일을 당했지만 항상 크게만 머물러지는 않아요. 이분들을 끌어내가 지금 지옥석에 있다면 지옥석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서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수단이 바로 미타 부처님의 물이라는 거.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지난번 진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네.
오늘 중지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